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이거 사법 장악에 이거 나섰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오늘 대법관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완전히 대법원을 장악하자. 기존의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이거 좌파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서 우리가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벌써 대법관 정원법을 이제 오늘 법사위 지금 저녁에 통과시키고 내일 아마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이런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관 정원 늘리는 거 이게 옛날 과거에 그 법원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큰 문제냐. 좌파들이나 그 일반 개딸들 일반 국민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대법관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 재판이 너무 지연되니까 대법관을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신속 재판하면 좋은 거 아니냐. 옛날 정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잘못 알려진 게 정부 때문에 그 국민들 중에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이번에 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 이걸 제가 이제 그 네 가지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그 대법관을 몇 명 좀 늘리자. 이런 게 논의들이 있은 거는 맞아요. 대법원에 사건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기존의 논의들은 전부 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사법부가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동기, 대법관을 왜 갑자기 확 늘리느냐. 이 동기가 아주 불순하다는 게 첫째, 참 불가한 이유, 첫째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사법 개혁으로서 법원이 주체가 되고 우리 법조계가 주체가 돼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재명이가 아니 대법원이 빨리 재판해가 내를 10대1로 유죄를 줘? 이놈들에게 혼 좀 내야 되겠네. 완전히 대법원 기존에 많이 늘려버리면 그 힘을 싹 빼는 거 아니에요. 카르텔. 그러면서 자기들이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늘리는 거는 그 동기가 사법 개혁이 아니고 이재명 1인의 그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법원의 앙금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늘리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첫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대법관 정원하는 법이 첫째 문제가 동기가 사법 개혁의 일환이 아니고 어떤 게 그 대법원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한다. 또는 이재명을 방탄을 위해서 방탄을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니까 아주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 그 대법관을 늘리는 게 그 문제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관은요, 대법관은 이제 그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데 실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특검한다. 이러면 그 버티지도 못하고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끌어내린다고. 와, 심각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오경미나 이형구 두 명 10대이었잖아요. 오경미하고 이제 이형구가 조희대 옆에 딱딱 있는 거예요. 뭐 천대엽이도 있고 이게 노태학이도 있긴 한데 다 이게 그 언제 조정이 되는 거죠. 조희대 끌어내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그 대법원장은 이재명이 임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들을 추천을 지 맘대로 허수아비 대법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천해서 국회도 허수아비 동의 다 해주는 민주당. 그러면 이게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법원장이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추천하게 해서 국회 동의 임명까지 모든 게 그 일당 이재명 일당 독재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공정하고 실력 있는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정치 판사들, 말도 안 되는 게 그 정치 판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그 완전히 임명하고 이게 그 모든 동의 추천까지 이재명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그 실력 있는 대법관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정치 판사들, 좌파, 우리법이나 이쪽이 대거 늘어나는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문제가요. 대법관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재판을 너무 지연되니까 신속 재판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신속 재판을 하려면 이게 일단 1심을 늘리대요. 하급심 판사부터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부터 1심에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2심이 4개월 걸리고 대법원은 이게 34일, 한 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속 재판은 요즘 이게 1심이 강화돼야 돼. 왜? 모든 증거조사나 모든 게 1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1심 판사가 부족한데 대법관만 3배, 4배 갑자기 늘어나면요. 이게 완전히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이게 1심 판사부터 대폭 확충해야 이게 신속한 재판이 요즘 이게 모든 게 공판 중심주의고 이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단 말이야. 진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하려면 이게 1심부터 제대로 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늘려주면서 그 다음에 1심을 충실하게 하면 항소 비율이나 상고 비율을 줄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줄이요. 이게 개혁이라고. 근데 완전히 1, 2심은 그대로 두고 대법관만 이게 몇 배를 갑자기 늘려가지고 몇 배를 이러면 이게 완전히 뭐 사법 장악 외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신속 재판하고는. 따라서 이제 국민의 어떤 신속 재판 요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법이 아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1심이 제일 오래 걸려. 몇 년씩. 우리 봤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외국의 예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대표적으로 갑자기 느린 게 차베스가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근데 문제는요. 차베스도 이재명이처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2배 이상으로 30명이면 뭐 100명까지 말이 있었죠. 오늘 이게 제가 녹화는 4시 하니까 아마 이게 오늘 법사위가 몇 명인지 한 30명 정도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한 번에 2배 이상. 근데요. 옛날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요. 어떻게 했냐. 2004년에 차베스는 대법관이 20명인 걸 32명으로 이게 12명밖에 안 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는 아예 대법관을 원장 포함해 14명을 30명 2배 이상 늘리잖아요. 근데 차베스는 원래 20명인데 12명만 자기 사람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32명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50%밖에 안 늘린 거지 원래는. 20명을 32명이니까. 근데 2004년에 그렇게 늘리니까 12명이 자기 사람 심으니까 뭐 이게 대법원이 다수결 내나 이게 모든 게 전화비체나 자기 사람 12명이 똘똘 뭉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버렸다. 반옥이 차베스가 죽은 게 2013년이죠. 그러니까 2004년에 대법관을 늘리고 12명. 그 다음에 2013년에 차베스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베네수엘라의 사건이 대법원 사건이 4만 5천 건 중에 4만 5천 건 한 건도 차베스에 반대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 비판적인. 이게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12명 늘리는데 그것도 친 차베스 정부 12명 늘리더니 10몇 년 동안 한 건도 차베스에 반대하는 게 판결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갑자기 2배 이상 늘려버린다. 근데 자기 사람 채우면요. 이재명의 재판이나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하나도 이재명이 이익에 반하는 이런 판결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심각한
사법 유린이다, 장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다시 사불가론, 대법관을 갑자기 2배에서 늘리는 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이거는 사법개혁의 동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대법원의 무력화, 사적인 복수나 방탄을 위한 이런 게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왜 지금 늘리느냐. 지금 이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이재명이가 임명권을 지가 임명할 때 다 내가 임명해버리겠다. 그럼 이게 모든 걸 내 입맛이 맞는 사람 한다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재판 지연은 해소가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 이게 순서대로 1심부터 충실하게 제대로 좀 느리면서 또 항소심, 최종적으로 이게 대법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개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오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 기각되는 사건이에요. 기각되는. 우리 중요한 건 이게 1심인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게 실제 예를 보면 베네수엘라 12명 늘린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이러다면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법률에서도 타는 거예요. 경제만 타는 게 아니고, 이즘에 벌써 몇십 조 추경한다. 부터 이미 미래세대 돈을 약탈해서 부채를 막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결국에 경제적으로도 베네수엘라 급행열 타는데, 법률적으로도 베네수엘라의 급행열차를 타는 이런 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제 뭐 공직선거법이나 형소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또는 면소 판결하도록 선거법 없애겠다. 이것도 큰 문제죠. 이것도 곧 아마 통과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국민과 함께 막아야 돼요. 어제 출구조사 때 재판 중단 여부도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63.9, 64%가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 64%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중단은 44, 그 다음에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게 42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찍은 민주당 지지자도 절반은 재판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대로 막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무력화 장악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나 또 개인 방탄을 위해서 대법관을 2배 늘리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게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왜 안 되는지 제가 논리적과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걸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방탄을 위해 사법 장악을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2배에서 늘리느냐. 물론 이제 뭐 법조인이 아닌 놈도 대법관 된다. 뭐 옛날에 김어준이나 김재동이나 유심이나 이런 거는 아마 이건 아직 통과된다는, 지금은 아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늘려놨고요. 또 단계별로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이것도 또 할 자들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께 절박하게 호소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64%가 재판 중단되면 안 된다 하니까 대법원도 건너기 마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가 겁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대법원의 독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인이 직을 걸고 국민께 호소해서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됩니다. 직을 걸고 나서서 무조건 이게 막아내야 된다. 내가 특검을 당하고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건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단호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요. 사법부가 제일 먼저 목숨 걸고 싸워야 국민이 그걸 알고 국민이 도와줍니다. 국민을 믿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반드시 이번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